초등학교에서 수도 환자가 급증하고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가 재고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일손을 빌리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올해 첫 도입됐습니다. 농가는 숙소와 음식 제공 부담을 덜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홍천의 한 학교를 중심으로 수도 환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춘천의 한 고등학생 20명의 검체에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홍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 2명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수두에 걸려 격리 조치됐습니다. 개학 이후 엿새 동안 이 학교에서만 24명이 수도에 걸렸다고 신고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루 퍼졌습니다. 5일간 격리를 통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좀 다수 있었었고요. 일단 학급에서는 수시로 그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4곳에서도 수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내 수도 환자는 140명을 넘어설 정도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두는 공기와 침 등 호흡기와 접촉만으로 쉽게 전파되는 제2급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열이나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데 5일 뒤면 딱지가 생기면서 없어집니다. 저희 방역팀이 직접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직접 해드리고 있고 또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한기 같은 거를 좀 잘 시켜달라고. 급격히 높아진 기온에 학교 식중독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달 초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의 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개인의 각별한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체 활동이 많아진 시기인 만큼 외출 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방금 전 뉴스에서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익위원회가 강원학원 감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강원도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권익위는 내일까지 강원학원 내 갑질 등 부패 신고 관련 감사를 확인하고 회계 등의 조사도 진행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부당 업무 지시 피해자를 15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감사 결과에 대한 보완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 달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현장 체험학습 시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응급 구조 등을 도울 안전 보조 인력의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 1,800여 초등 과밀학급으로 선발된 인원은 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학교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트 재고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이 과정에서 돈을 못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체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트 측은 업무 협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유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업이 끝난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입니다. 30명 넘게 모여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각각 매대를 맡아 과자와 샴푸 등을 일일이 세서 적습니다. 작업은 다음 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마트에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납품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몇 번 나와보겠어요? 저희 여기 중간에 여기요? 하면서 계속 왔죠? 하면서 저희가 오죠. 퇴근 뒤 밤늦게 하는 일이지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거래처에서 만약에
자리나 이런 걸 안 주면 저희가 아무래도 나가는 게 좀 덜하니까 요거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못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를 안 받아서, 저희는 참여를 못해서. 아예 전혀 못 받았죠.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전혀 못 받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전에 작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간식과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납품업체가 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경제 메모를 보면 강원 지역은 지난해 말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낙폭이 큰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소폭 반등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하락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의 사업성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으로 6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택지와 상업용지 등이 100% 분양됐을 때 가능한 금액인데 변수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춘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은 100만 제곱미터. 이 사업이 완성되면 6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적자인 강원개발공사의 재정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종료 시 약 626억 원의 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독자 생존에 마중물이. 하지만 이 액수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100%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전체 사업지의 3분의 1, 35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아파트 4,800여 세대도 모두 분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춘천 학곡지구와 다원지구에서도 7,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12,000세대 가까이가 분양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특정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면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 것인가?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의 비용 편익 지수는 0.7,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6년 안에 분양률이 99%에 가까울 때의 수치입니다. 분양이 조금만 삐걱대도 경제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청 이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도심 공동화에 대해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사업기간 단축이 필요한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나 아니면 분양 시기를 조기 당기는 방법 등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은 당장 공사체 발행부터 자금 조달 방안, 분양률 등 다양한 변수를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면 숙소의 식비까지 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임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온실을 가득 메운 딸기밭,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나선 건 외국인들, 공공형 계절 근로자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반 계절 근로자는 배정된 농가에 살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형 근로자는 공동 숙소에 머물며 농가로 출퇴근을 합니다. 숙소는 행정기관과 농협이 협력해 제공합니다. 길면 8달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루 단위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일손을 빌리면 됩니다. 또 숙소와 식사 제공 부담도 덜었습니다. 숙소도 걱정을 안 하고 김매는 작업을 했는데 아직 춘천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갖고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요긴하게 쓰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보탬이 됩니다. 보통 땐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장마나 폭염 때처럼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농협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Thằng trên nói nhắc bà nhâm mình nơi ní nhâm mau tụ vốn nhâm mẹ rầm gọt cái này phục ấy nhâm tụ ban ca pia ban giang lộ nhâm mẹ rầm theo mẹ vật phép tang nơi tang cái đôi chip để dựng phơi từ nào mau ti cái lạnh càng gì. 올해 강원도에 들어온 공공형 근로자는 춘천과 정선 등 8개 시군에 400여 명입니다. 젊고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각 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 시의적절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게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춘천시 등 해당 시군에선 올해 성과를 평가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사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에서 산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야산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 56살 전모 씨와 산불 진화대원 68살 김모 씨 등이 다쳤고 산림 6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야산 근처 밭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들이 오늘부터 춘천시 거두 사거리에서 무기한 천막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 10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전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기공식 전날 1,84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도의회에 의결 없이 진행했고 임대료 수익 30.8%를 받는다는 허위 자료를 도의회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전 지사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25년 2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화천 광덕터널 도로건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1,3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포천시 도평리와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 사이 4km 구간에 터널과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광덕고개 구간이 급커브와 급경사로 위험하다며 터널 건설을 건의해왔습니다. 원주 섬강고등학교는 오늘 가정통신문을 배포해 다음 주인 17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점심 급식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7일 원주 소방서 소방완공 검사를 받아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섬강고등학교는 이달 1일에 개교했지만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신입생 26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37회 한국 중고 펜싱 연맹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가 오늘 양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회엔 전국의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플레레와 에페, 사브르 등 3가지입니다. 이 대회는 대한펜싱협회와 한국중고펜싱연맹, 양국은 펜싱협회가 마련했습니다. 이 대회는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이무철 강원도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강원도 관리도로의 굴착 허가 구간은 304km 정도인데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요철이 발생하고 도색이 불완전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차선 반사율을 나타내는 휘도 검사 결과 750여 건 가운데 16%인 120여 건이 불합격으로 판정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원주지구 치과의사회와 노인의치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3천만 원을 들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틀니 제작을 지원합니다. 원주지구 치과의사회는 진료 편의 제공과 틀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노인 1,200여 명에게 틀니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9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